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교육공학부 DSBA 연구실의 김명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이퍼클로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AI 커뮤니티나 페이스북이나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논문이죠. 그래서 2021년도 EMNLP에 발표가 됐고요. 한국어 기반의 빌리언즈 스케일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GP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나게 큰 랭귀지 모델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논문입니다.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이러한 놀라운 연구가 있고 이게 어떠한 파급력을 갖는지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시는 용도로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심도 있게 이 논문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 목록, 그러니까 사전에 알고 계시면 좋은 논문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랜스포머 어텐션 is all you need가 있고요. 그 다음에 GPT 1, 2, 3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하이퍼스케일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퓨전 러닝 폴 랭귀지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인 컨텍스트 러닝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하이퍼클로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랭귀지 모델은 다음과 같은 모델을 이제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트레이닝 데이터 코퍼스를 가지고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하는데 언수퍼바이즈드 프리 트레이닝 태스크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 코퍼스에 대해서 레이블이 없는 상태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코퍼스 자체에 대한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랭귀지 모델을 텍스트 자체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 랭귀지 모델입니다. 랭귀지 모델의 태스크에는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가 첫 번째로 있을 것이고요. 특정한 토큰을 줬을 때 다음 토큰에 맞추고 그 다음 토큰을 줬을 때 또 다음번 토큰에 맞추고 이런 방식으로 시퀀스가 끝날 때까지 학습을 하는 것이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버트에서 사용된 방식인데요. 앞에는 GPT에서 사용된 방식입니다. 시퀀스 중에 일부 토큰을 마스크 처리를 하고 그 마스크된 토큰을 주변 토큰의 정보를 가지고 맞추는 방식, 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랭귀지 모델링이든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든 텍스트 자체에 대한 학습을 수행을 하고요. 그렇게 텍스트 자체에 대해서 학습을 한 모델을 가지고 하나의 태스크가 아니라 다큐먼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랭귀지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에 대한 굉장히 문맥화되고 일반화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랭귀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랭귀지 모델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2020년도에 하나 발표가 됩니다. 오픈 AI의 연구원들이 저술한 논문이고요. Scaling Laws for LM이라는 이제 논문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이 표 한 장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랭귀지 모델의 퍼포먼스는 향상이 됩니다. 우리가 모델의 사이즈랑 데이터셋의 사이즈랑 그 다음에 연산 시간을, 연산 양을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랭귀지 모델의 퍼포먼스가 향상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근데 언뜻 보면 당연한 얘기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델의 사이즈가 커지면 그 다음에 연산을 많이 하면은 당연히 모델의 성능이 좋아져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냥 모델의 사이즈만 커지게 되면은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만 많이 해도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근데 랭귀지 모델의 한정에서는 모델의 사이즈를 키우고 데이터를 많이 주고 연산을 많이 할 때 서로가 바틀렉이 되지 않아서 모델도 충분히 크고 데이터도 충분히 크고 연산도 충분히 많이 하게 되면은 랭귀지 모델의 성능은 계속해서 좋아진다라는 것이 저자들이 얘기하는 이제 스케일링 로우입니다.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랭귀지 모델의 성능은 계속해서 증가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랭귀지 모델의 사이즈를 키우는 연구들이 다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GPT-3가 될 것 같아요. 랭귀지 모델 셀 퓨전 러너스라는 제목으로 2020년도 뉴립스에 발표가 됐고요. 왼쪽의 구조는 크게 GPT에서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원래는 뒤에 있어야 될 게 앞으로 이동한 정도의 구조 차이가 있고요. 오히려 차이가 난다면 오른쪽에 이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어를 96개나 쌓았고요.
그 다음에 인베딩 디멘전을 12288차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를 96개나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헤드 각각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차원이 128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토탈 파라미터가 175 빌리언이 됩니다.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은 이 빌리언은 기가바이트로 치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파라미터 하나당 32비트짜리를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2비트 플로트를 쓴다고 하면은 이게 4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4를 하면은 700기가바이트를 최소한으로 요구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플로트 타입을 쓰지 않고 토치 텐서는 객체를 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숫자죠. 사실은 우리가 2080 Ti나 3090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11GB 정도의 GPU 메모리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700GB가 넘어가는 모델을 그것도 배치 사이즈가 1일 때 이 정도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를 메모리에 올리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는 굉장히 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희 연구실이나 개인 차원에서는 수행할 수가 없는 연구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 큰 스케일이 되게 되면은. 그래서 이러한 큰 모델을 설계해서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토탈 파라미터가 175 빌리언이나 되기 때문에 GPT-3는 우리가 파인튜닝을 과연 GPT-3에 대해서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못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GPT-3는 파인튜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뒤에 와서 결과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고요. 사실은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저자들은 랭귀지 모델의 사이즈를 키웠습니다. 그 근거가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이 될 것인데 그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만큼 큰 모델을 운용할 수 있는 이유가 파인 튜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랭귀지 모델은 퓨전 러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장표는 랭귀지 모델사 퓨전 러너스 GPT-3 논문에서 가지고 왔고요. 제로샷, 원샷, 그리고 퓨샷 러닝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제로샷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태스크 디스크립션을 하나 주고요. 바로 텍스트를 줘서 이거를 맞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라. 그리고 치즈가 프랑스어로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랭귀지 모델이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로샷 러닝이 됩니다. 이때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지는 않습니다. 원샷 같은 경우는 예제를 하나 추가해 주는 거고요. 퓨샷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만큼 이렇게 예제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스크 디스크립션을 넣고 예제 문장을 몇 개를 넣어준 다음에 정답을 맞춰라 라고 하면은 랭귀지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답을 맞출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면 이렇게 예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라 라고 하고 GPT-3에 입력을 하는데 예제를 몇 개를 줍니다. I am a student는 나는 학생이다. I like pizza는 나는 피자를 좋아한다. 그럼 how are you는 뭐냐라고 하면은 GPT-3는 성공적으로 잘 지내고 있니? 라는 답변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퀘스천 앤서링을 가정을 하면은 영국의 수도는 어디냐? 런던이라는 예제를 하나 주고 누가 애플을 설립했냐라고 물어보면 스티브 잡스라고 GPT-3가 잘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퓨샷 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퓨전 러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논문에서 밝혔으니까 조금 의심을 거두고 논문의 주장을 믿는다면 되는 건 알겠는데 왜 되냐라는 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게 인컨텍스트 러닝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단에서 GPT 같은 모델은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를 이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수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토큰을 넣어서 다음 토큰이 뭔지 맞추고 그 다음 토큰을 넣어서 그 다음 번째 토큰이 뭔지 맞추고 이 과정을 반복해 나가면서 이 시퀀스가 끝날 때까지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문장을 한번 입력으로 넣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I heard someone saying I am a student, which means 나는 학생이다, in Korean 이라고 문장을 넣으면은 그러니까 이 의미가 나는 누가 I am a student라고 말하는 걸 들었는데 그게 한국어로는 나는 학생이다 라는 의미이다 라는 문장을 입력으로 넣으면은 여기까지 넣는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존재하는 모든 토큰이 보캡에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GPT는 다음 토큰에 맞춰야 됩니다. 나는 이라는 토큰에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넣으면 학생이다 라는 토큰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하는 랭귀지 모델의 컨텍스트,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의 컨텍스트 내에 이미 트랜슬레이션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잘 정제된 문서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태스크 디스크립션을 따로 학습을 하지 않아도 프리 트레이닝을 하는 것 자체로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이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GPT-2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요. 랭귀지 모델스나 언슈퍼바이즈드 멀티태스크 러너에서 가지고 온 장표고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영어에서 프랑스어,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번역되는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메뉴에 하나만 읽어볼게요. I am not cleverest man in the world, but like they say in French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아니다. 근데 요거를 프랑스어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영어에서는 I am not fool 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랭귀지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트랜슬레이션을 학습한 거랑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 이 인컨텍스트 러닝이 되겠습니다. 인컨텍스트 러닝을 했기 때문에 제로샷도 퓨샷도 원샷도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컨텍스트 러닝을 기반으로 퓨샷 러닝을 했더니 64개의 이그젠플을 주고 퓨전 러닝을 한 것이 파인튠드 소타마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GPT-3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퓨전 러닝, 인컨텍스트 러닝과 퓨전 러닝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GPT-3에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랭귀지 모델의 사이즈를 키우는 그 하이퍼스케일 랭귀지 모델이 굉장히 놀라운 성능을 보였습니다. 인컨텍스트 러닝 능력을 보였습니다. 퓨샷 세팅 하에서 다양한 내추럴 랭귀지 테스트에 대해서요. 그러면은 그러한 능력이 다른 랭귀지에서, 다른 언어에서도 적용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하이퍼스케일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논문이 되겠습니다. What changes can large scale language model brings? Intensive study on hypercluva, billion scale Korean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라는 제목이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변화를 하이퍼스케일 랭귀지 모델이 가져올 것이냐, 그리고 빌리언즈 스케일의 코리안 GPT다 라는 것이 이 하이퍼클로바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빌리언즈 스케일인 하이퍼클로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구조 자체는 GPT-3에서 크게 변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다음 모델과 러닝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토크나이제이션은 어떻게 했는지 정도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데이터 디스크립션입니다. 블로그랑 카페, 그 다음 뉴스, 뭐 댓글, 뭐 지식인입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모두라는 것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영어랑 일본어의 위키피디아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토큰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코퍼스에서 토큰의 숫자가 2천억 개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 카페에서도 굉장히 많은 토큰, 그 다음 뉴스, 댓글, 그 다음에 지식인이 사실 한국어 기준으로 퀘스천 앤서링 웹사이트가 되죠. 거기서도 이제 다양한 토큰들을 수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너무 한국어에만 편향되지 않도록 영어랑 일본어에 대해서도 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GPT-3에 사용된 한국어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게 심지어 0.02% 정도 됩니다. 그게 캐릭터 카운트로 셌을 때요. 그래서 한국어 중심의 코퍼스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이퍼클로바를 위해서. 그래서 이만큼이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라고 저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클로바의 사이즈는 다음과 같아요. 사이즈와 이제 그 다양한 디스크립션들, 레이어를 몇 개 쌓았는지, 모델의 임베딩 차원이 얼마인지, 헤드를 몇 개 썼는지, 각 이제 셀프 어텐션의 헤드에서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의 차원은 얼마인지, 그 다음 러닝 레이트는 얼마인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양한 숫자의 하이퍼클로바를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GPT-3 같은 경우에는 13빌리언하고 175빌리언 사이에는 실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중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랭귀지 모델 기준에서는 중규모의 이제 랭귀지 모델로 트레이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파워가 미드 사이즈의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닝은
이제 글로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메가트론 LM을 기반으로 학습이 되었고요. 엔비디아 슈퍼팟에서 학습이 되었습니다. 128개의 DGX 서버를 클러스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24개의 A100 GPU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담 W 옵티마이저를 사용했고요. 코사인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웨이트 데케이를 사용을 했고요. 미니 배치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1024. 이만큼 큰 모델을 이만큼 큰 미니 배치로 학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도 14일 만에 학습이 될 정도면 파워가 어느 정도 큰지는 조금 실감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A100 GPU를 1024개나 묶었다는 거에서 조금 또 놀라기도 했는데, 물론 이렇게 견적을 맞추진 않겠습니다만은 테슬라 A100 GPU는 저희가 그냥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려면은 한 장에 3천만 원이 넘어가는 GPU입니다. 이거를 1000개가 넘는 거 GPU를 묶어가지고 학습을 했으니까 굉장히 비싸고 크고 강력한 이제 연산 파워 내에서 학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저희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대학교 연구실 차원에서는 설계가 불가능한 아주 어려운 그 정도 스케일의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크나이제이션도 굉장히 조금 저자들이 공을 들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아마 공식적으로 네이버 AI Now라는 곳에서 저자들이 직접 이제 설명을 한 영상이 있어서 그거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캐릭터 레벨의 인코딩을 할 때랑 바이트 레벨의 바이트 페어 인코딩을 할 때랑 이제 모폼 어웨어 인코딩을 할 때랑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단위로 했을 때 조금 성능이 안 좋은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은 캐릭터 단위로 붙였을 때 퍼포먼스가 이런 것들은 자주 등장합니다. 프랑스는 프랑스가 이렇게, 퍼포먼스는 퍼포먼스가, 카타르시스는 카타르시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의미 없는 토큰이죠. 사실 이거는 없어도 되는 토큰입니다. 근데 캐릭터 레벨로 토크나이징을 하게 되면은 자주 등장해서 이게 토큰 복합에 포함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바이트 레벨로 인코딩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포머 어웨어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저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모포머 어웨어를 썼을 때 훨씬 더 성능이 좋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확인하시기에도 이 특정한 문장이 있을 때 캐릭터 레벨로 만약에 토크나이징을 하게 되면은 조금 이상한 것들이 조금 눈에 보일 텐데, 이제 모포머 어웨어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잘 나오는, 요거는 육안으로 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래서 이 토크나이징에 대해서 논문에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공을 들였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요거는 제가 링크를 좀 걸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네이버 AI 나우라고 검색하셔서 요 하이퍼클로바의 토크나이징을 어떻게 수행하셨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저의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토크나이징을 조금 더 엄밀하게 했고요. 한국어에 맞춰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굉장히 공을 들여서 좋은 데이터를 선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는 이제 GPT-3의 중규모 정도 되는 레프레젠테이션 파워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델들을 설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험적으로는 실험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인 콘텍스트 퓨전 러닝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 프롬프트 베이스 튜닝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토크나이제이션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데이터셋은 총 6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요 6개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요. 제가 디스크립션에 대해서 적어놨고 세팅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NSMC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무비에 대한 리뷰 데이터셋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175K, 그러니까 15만 개 정도고요. 테스트 데이터셋이 5만 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스크는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세팅은 퓨셔 세팅을 할 때 12개 셋에 대해서 성능을 측정하고요. 그다음 이그샘플을 70개를 주고 에버리지 애큐러시를 리포트를 했다라고 합니다. 코커드는 스쿼드의 코리안 버전이고요.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입니다. 패러그래프 하나당 퀘스천을 4개를 주는 셋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패러그래프에 대해서는 제로샷 세팅이고요. 퀘스천에 대해서는 4샷 세팅이 됩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디스크립션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인하우스 데이터도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AI 스피커를 이용해서.
그래서 데이터셋의 예시로 보면은 인하우스 데이터, 마지막에 있는 인하우스 쿼리 모디피케이션 태스크의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유 노래 틀어줘 라고 하고 노래를 재생합니다 라고 스피커가 대답을 하고 몇 살이야 라고 사용자가 물어보면 이건 아마 아이유가 몇 살이냐 라고 물어본 거겠죠. 그래서 사용자의 의도를 맞추는 겁니다. 아이유가 몇 살이냐 라는 것을 정상적으로 맞출 수 있는지를 이제 다양한 멀티턴을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사용자의 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맞추는 게 마지막에 쿼리 모디피케이션 태스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다양한 사이즈의 하이퍼클로바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사견인데 이 정도는 만약에 이제 네이버에서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밑에는 연구실 차원에서는 좀 활용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찌됐건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베이스라인 성능을 계산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퓨샷으로 비교를 합니다. 이 베이스라인은 파인튠드 성능입니다. 그래서 퓨샷 세팅 하에서 이 파인튠드 베이스라인에 근접하는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베이스드 튜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프롬프트 베이스드 튜닝은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를 가정을 했을 때 이 영국의 수도가 어디냐라고 물어본 버튼은 아마 적절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를 이렇게 The capital of UK is mask라고 바꾸면은 런던이라고 적절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버튼은. 왜냐하면 프리 트레이닝 태스크 자체에서 다양한 엄청나게 큰 코퍼스를 이용해서 요거를 학습을 했고 인컨텍스트 러닝이 적절하게 되었다면은 이 런던이란 것을 무리 없이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 베이스 튜닝 중에 가장 강력한 아주 강력한 방법이 P-튜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프롬프트 베이스드 러닝은 이렇게 문제를 변환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P-튜닝이라는 걸 이용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성능 향상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저자들이 또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규모 사이즈에서 이 P-튜닝에 대한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했는데 요거는 하이퍼클로바에서 최초로 제안을 했습니다. 요 중규모 사이즈에서 P-튜닝의 성능 변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한 것. 그래서 P-튜닝은 하이퍼클로바의 성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그샘플을 조금만 줘도 로버터 파인튠드 성능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하이퍼클로바에서 최초로 제안을 했습니다. 요 제너러티브 태스크에 대해서 중규모의 LM에 대해서 P-튜닝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다음 토크나이제이션의 이제 효과에 대해서 저자들이 언급을 했어요. 인하우스 토크나이제이션을 했을 때 이제 바이트 레벨이나 캐릭터 레벨 BP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성능이 낮은 거는 아마 잉글리시가 몇 개 없어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그래서 잉글리시를 가지고 코리안에 맞추는 건 가능한데 잉글리시를 맞추는 형태로 학습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코리안에 가지고 잉글리시를 맞추는 건 좀 어렵지 않았나라고 저자들이 생각한다라고 논문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논문의 가치는 이 챕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섹션, 이 챕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엄청나게 큰 랭귀지 모델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저자들이 하이퍼클로바 스튜디오라는 것을 오픈할 예정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클로바 스튜디오는 우리가 설계해보고 커뮤니케이팅을 해볼 수 있는 하이퍼클로바로 생성된 어떤 아티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요거를 설계해보고 커뮤니케이팅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퍼클로바 서버는 두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 GUI 인터페이스로 우리가 그냥 쉽게 코딩 없이 이렇게 한번 하이퍼클로바를 활용해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API 단에서 우리가 코딩을 조금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하이퍼클로바 스튜디오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를 3개를 냈습니다. 실제 산업에 사용될 수 있는 케이스 스터디였고요. 챗봇에 대해서 한번 케이스 스터디를 해봤고요. 그 다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 프롬프팅 이벤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자들이. 그래서 제로샷 트랜스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하면은 사용자의 의도에 맞는 문장을 5개만 만들어 보세요. 근데 요까지만 주는 겁니다. 포장 가능 문의라고 포장이 가능한지 한번 예제 문장을 만들어 봐라. 그리고 그러면은 이러한 예제 문장을 5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칼국수나 돈가스 같은 음식도 포장됩니까? 죄송한데 테이크아웃도 되죠? 메뉴 포장되나요? 아이스크림 포장해주세요. 집에서도 먹을 수 있게 포장해주시나요? 굉장히 사람이 보기에도 자연스러운 이러한 예제 문장들을 잘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인텐트를 배달 음식 환불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을 하이퍼클로바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 것들을 저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타이틀 제너레이션이라는 것도 해봤는데 우리가 키워드를 캔디 주얼리, 프로포즈 목걸이, 커플링, 음반지 이런 것들을 주고 광고 문구를 한번 만들어 보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화이트데이 커플 주얼리 세일이라고 날짜도 이렇게 그 화이트데이에 맞춰서 잘 생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키워드를 이렇게 수입 그릇, 빈티지 그릇, 뭐 냄비 이렇게 주게 되면은 주방용품 해외 직구 할인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차량에 관한 걸 넣으면은 마찬가지로 적절한 제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타이틀로 차량용품 모음 할인전이라고요. 굉장히 조금 산업적으로 파급력이 있다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클로바를 이용해서 노코드 또는 로우코드 AI 패러다임이라는 걸 만들겠다라고 저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것도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기존에는 문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어노테이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ML 리서처를 불러다가 모델도 트레이닝을 해보고 평가도 해보고 스트럭처도 찾아보고 그런 방식을 거쳐서 그 다음에 요거를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러 모니터링을 또 하면서 다시 문제 정의를 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각각에서 커뮤니케이션 로스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AI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AI 리서처 관점에서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파악하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로스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GPT-3 하이퍼클로바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직접 한번 문제도 정의해보고 직접 디자인도 해보고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도 따져보고 그렇게 에러 모니터링을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만 AI 엔지니어를 부르면 되지 않느냐. 그런 노코드, 로우코드 AI 패러다임을 하이퍼클로바 스튜디오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것 또한 저는 사업적, 상업적 파급력이 굉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하이퍼클로바를 제안을 했고요. 라지 스케일 코리안 인컨텍스트 러닝 베이스드 랭귀지 모델입니다. 100빌리언 파라미터에 근접하는 크기를 갖고 있고요. 코리안, 그러니까 한국어 중심의 토큰을 이용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랭귀지 스페시픽 토크나이제이션의 효과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에 맞는 토크나이제이션을 했을 때 성능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파악을 했고요. 라지 스케일 인컨텍스트 러닝에 대해서 이제 잉글리시가 아닌 영어가 아닌 이 라지 스케일 LM은 두 번째라고 합니다. 중국어가 첫 번째였고 그다음 두 번째가 한국어로 된 하이퍼클로바라고 해서 임팩트가 있는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로샷과 퓨샷 세팅 하에서 미드 사이즈 하이퍼클로바가 피튜닝을 만났을 때 어떠한 성능을 보이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능가할 수 있음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코드 또는 로우코드 AI 패러다임을 하이퍼클로바를 이용한 그러한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기보다는 하이퍼클로바라는 놀라운 연구가 있다라는 정도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혹시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